제가 국시 공부를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하이패스 이제 5 플러스 2를 먼저 풀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퍼시픽이 가독성이 안 좋기도 하고, 그 과에 맞춰진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제가 마치 그 퍼시픽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읽었던 거 바로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진단도 당연히 알게 되고, 그치만은 5 플러스 2는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에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인종평도 들어있기 때문에 훈련하기 좋아서 일단 5 플러스 2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픽으로 들어갔었는데 퍼시픽은 좀 가독성도 떨어지고 오류라는 게 이제 계속 새로 치료법 같은 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 치료법이 그 다음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 고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나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고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시 사진이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국시 사진이 실제 국시 사진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퍼시픽 문제를 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B랑 C 타입은 과감하게 버리고 A 타입만 풀었었어요. 요즘 출제 기준이 이제 임상 추론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단순 암기 쪽으로 묻지를 않기 때문에 B랑 C는 전 풀지 않고 갔었고, 풀지 않아도 1등급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시간이 있고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싶다면은 BC까지 풀어도 되지만은 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막판으로는 이제 국시랑 인종평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최소한 이제 한 세트 보통 90분 정도 되니까 90분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되게 생각보다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밥도 중간에 잘 못 먹고 이래서 최대한 그때 집중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T로 보니까 제가 마지막 링크에 이제 PDF 파일로 볼 수 있는 인종평이랑 국시 블로그를 올려놨는데 최대한 마지막에는 이제 교과서로 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 눈으로 이제 화면에 있는 문제를 읽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틀린 개념이라든지 헷갈리는 거,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이제 에버노트에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같은 거 읽고 나면은 잊어버리기도 쉽고 이래서 항상 정리해 놓는 습관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검색 기능이 있어서 그때마다 모를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그럼 일단 순환기 파트인데요.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해야 돼서 이게 보니까 3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면 진짜 뒷심리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파트가 있으면 한 5분 정도? 그래서 토탈 한 10분 정도 쉬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순환기의 가장 기본은 모든 질환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 시험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부정맥이면 부정맥만 나오고 신부점은 신부점만 나왔다는 시기지만은 이제는 이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들 되게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큐트 MI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심근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심근에 상처가 난 게 카디악 리모델링이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복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심장에 타격이 되고 그럼 심부전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심근에 이제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전도하는 데 이상이 생겼다는 거고 결국 아리트미아가 생기기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아리트미아가 생기기 쉬워지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벤트리클 아리트미아는 결국 샷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심실이 잘못 뛰면은. 그리고 아큐트 MI가 정말 너무 심하게 오면은 파퓰러를 머슬로 가는 혈관도 같이 임팍션이 되면은 아큐트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재활뿐만 아니라 바로 응급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결국 뭐 MI, 심부전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환의 이제 키포인트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항응고제랑 항혈소판제는 뭐 안티트롬보스 트리트먼트라는 한 이름 하에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뭐 이노트로픽스가 어떤 게 있는지 얘네들은 뭘 하는 거지. 반면에 베소프레서 얘네들도 혈압을 올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노트로픽스처럼. 하지만은 얘네들은 또 언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이트로프로사이드랑 나이트레이트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순환기를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가이드라인 당연히 해리슨이죠. 퍼시픽 보면은 결국 해리슨 그 내용 단락을 그냥 단어로 째로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퍼시픽을 물론 바로 이제 보셔도 좋지만 퍼시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문맥인지 모르겠다. 그럼 해리슨 보서 가시면은 바로 거기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유로피안 소사이티 오브 카디올로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해리슨 자체는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 걸 많이 사용하고 둘 다 정말 이게 가장 학회 중에서 큰 학회잖아요. 그만큼 웬만한 질환들 가이드라인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판막 질환을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시험 볼 때는 이제 멀티미디어로 출제되니까 어쩌면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은 구글 이미지를 이제 뭐 트래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이렇게 친 다음에 툴로에 가서 GIF를 검사하시면 이제 움짤로 판막 초음파 질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는 일단 트렌드는 기본적인 거는 인베이시브한 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가 치료의 트렌드이고요. 각 판별별 기본적인 트리트먼트 초이스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무증상일 때 치료 기준이 되게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전까지 진짜 제가 말한 국시 전까지는 시비한 판막 질환이 뭔지 정도만 감을 잡아놓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시험 직전에는 이 네 가지 판막 질환에 물론 이 문제를 다 맞고 가고 싶다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은 정확한 치료 기준을 그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차피 까먹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업데이트 될 거니까. 시험에만 딱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짜잘짜잘한 기술들은 나중에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막 질환 증상의 증상은 뭐다? 심부전이다. 판막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결국 심장도 리모델링 되면서 심장 근육의 손상이 가면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레프트 판막 손상이 제일 이제 빈도도 높고 그래서 제일 빈도도 높고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에어틱 밸브든 마이트럴 밸브든 영향이 가면은 폐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패토제네시스를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소아과 문제에 한번 이제 히모옵티시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히모옵티시스는 가능한 증상이에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결국 압력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 퍼모너리 이제 정맥 쪽 특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얇은 캐필러리 쪽에도 프레셔가 가면서 그 핏줄이 터지면서 알베올라이로 오면은 기침하면서 충분히 객혈을 많은 양은 아니겠죠. 대량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항상 증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려는 상상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치료는 판막 치료도 하고 신부전이 있으면은 신부전 컨트롤 해야 된다. 물이 너무 차서 힘들다. 물을 빼줘라. 하지만 시험 문제는 이제 판막 치료에 집중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요인데요. 우선 증상 개요를 보시자면은 스테노시스는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입니다. 예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문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문이 갑자기 좁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서서히 거기에 칼슘도 끼고 섬유화도 되고 오래되면서 이 문이 이제 조금씩 닫히면서 결국 심장으로 바깥으로 혹은 심방에서 심실로 혈류를 잘 못 보내는 것이고요. 리걸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 갑자기 헐거워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물론 문에 이상이 생겨서 잘 안 잠길 수도 있지만은 급성적으로 문이 갑자기 헐거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리걸지테이션은 급성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이 둘의 차이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급성으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큐트 MI. 맨 첫 번째 봤던 케이스 있죠? 갑자기 파필러리 머슬에 영향을 미쳐서 바로 날아갈 때, 그 마이트럴 밸브 제대로 못 잡아줄 때, 인펙티브 엔도칼다이티스, 판막에 갑자기 세균이 불어나면서 판막이 자기를 못할 때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에어틱 다이섹션, 갑자기 에어틱 밸브보다 에이올타가 커지는 거잖아요. 방리가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문보다 방이 갑자기 커졌으니까 헐거워지면서 리거지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치료의 개요를 보시면은 마이트럴 밸브 같은 경우에는 고쳐 쓰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 마이트럴 밸브는 에어틱 밸브랑 다르게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콜드 텐디네, 뭐 파필러리 머슬 이런 게 많아서
결국 새로 끼우려면은 얘네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네를 새로 끼우려고 안 해요. 왜냐면 제거하면서 결국 피도 나고 랩20개 손상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고쳐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론 고쳐 쓰기 힘들고 이미 고쳐 썼는데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새로 갈아 끼워줘야 되고요. 하지만 에어틱 밸브는 리플레이스먼트가 쉽습니다. 실제로 리페어 수술했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치료의 기호는 마이트럴 밸브 고쳐 쓰고 에어틱 밸브 새로 갈아 끼운다. 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모판 협착을 먼저 보시면은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왜냐 가장 커먼한 이유 중 하나가 류마티스 열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많이 유행하던 질환이었고 현재는 별로 없죠. 되게 드물죠. 그래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자체는 드물지만은 그래도 워낙 특징적이어서 시험에는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 패솔로지의 중요한 건 결국 에이트리얼 아리트미아예요. 왜냐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든 리거지테이션이든 결국 에이트리움이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심근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 부정맥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 부정맥이 생기기 쉬워지면은 심방에 제일 무서워야 되는 게 뭐다? 혈전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을 때는 APB에서는 이제 와파린 노악보도 사용할 수 있고 노악이 좀 더 많이 사용된 추세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아직까지는 이제 밸뷸러 디지즈에서 노악이 좋은지 와파린이 좋은지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기본은 와파린을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이제 2020년도 11월 26일 애니제움에서 나온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요. 치료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노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검증이 안 됐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현재의 답은 와파린은 좀 더 와파린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감염성 신내막염 부분을 할 텐데 꾸준히 잘 출제가 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심내막에 염증이 생긴 건데 심장 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얘기는 폐렴은 뭐 기침, 이종, 호흡기, 뭐 기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UTI는 이제 소변 그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은 심장 안에 감염이 생기려면 적어도 혈액에 감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sepsis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박테레미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증상이 열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 아큐트 할 수 있고 또 서브아큐트 할 수 있고 크로닉하게 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명열이 있다면은 꼭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질환입니다. 세균은 판막을 좋아하는데요. 인공 판막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판막을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시 세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 판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인베이시브한 피를 흘려서 이제 피가 감염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는 그래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막에 증식을 하면서 판막을 결국 못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판막 질환이 생기게 되고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균에 있는 판막에 있는 덩어리들이 날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쪽은 알고 계시는데 이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판막에 균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온 사방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 뇌로 날아가면 스트로크가 될 수 있고 관절로 나가면 관절통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단 혈류로 가면 그 유명한 오슬러스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막염은 단순히 판막 질환뿐만 아니라 판막 질환에서 생긴 세균 덩어리가 온몸을 날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전신 질환이다. 라고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은 이제 듀크 크라이테리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혈액에 세균이 있어야지 심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혈액 배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막이 얼마만큼 손상이 됐는지, 진짜 균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심초음파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보통 에어틱 리거지테이션, 그러니까 에어틱 밸브에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 마이트럴 밸브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 쪽을 잘 보려면은 경식도 초음파, 아까 보여준 뷰 있죠? 그래서 경식도 초음파가 좋습니다. 특히나 인공 판막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균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되면은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기에 취약한데 히스토리 상에서는 이제 뭔가 열도 있고 감염성 심내막염인 것 같은데 흉부 초음파 우리 흔히 하는 에코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꼭 경식도 초음파까지 해서 정말로 뭐 마이트럴 밸브에도 그 새로운 판막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항생제입니다. 균이 정말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S. 아레우스도 매우 커먼한 이제 균 중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 아레우스를 커버할 수 있는 엠피릭 안티바이오틱 쓴다면 이제 벤코마이신 플러스 젠타마이신을 쓴다고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물론 항생제로 치료가 되면 좋지만은 개용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뭐가 주저리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숨찬 이제 헐트 페일리어 증상이 심하거나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환자가 호전이 보이지 않거나 할 때에는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동맥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균이 껴서 위험한 판막이기 때문에 자체를 빼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본과 2학년 때 배울 때는 뭐 large vegetation이 있으면은 뭐 이제 설저리 인디케이션 됐다고 하는데 업투데이트도 공신력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컨트로버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그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할 때 마이트럴 밸브가 피시 마우스까지 가면은 완전 칼시피케이션 돼서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때는 대치 수술까지 가야 됩니다.